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한번 뵙고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랑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을 때, 이게 지금 학생들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성인들까지도 이게 다 가능한 네. 하나의 교육 서비스로도 이제 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들었었어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퀀텀 어드미션즈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아이빌리그나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대학을 이제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들한테 이 몰입 훈련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좀 가장 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뭐 외국의 명문 대학 그런 데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고력을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걸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몰입 훈련을 하면은 그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 그 교수님 제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뭐 아이빌리그 대학원이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원 가신 제자들도 좀 있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을 실제 이제 키워 보시면서 그 미국의 명문 대학이나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이렇게 뭔가에 좀 이렇게 몰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까지 가봤던 학생들을 이제 뽑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네, 부분들이. 네, 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런 어떤 태도들이 결국은 직장 안에서의 환경 속에서 다 워킹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험 위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험은 노트나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실제 상황은 뭐 실제 회사를 가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책이나 노트를 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도서관에 있는 것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요즘 같으면 AI도 다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걸로 다 하는데 해결 안 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가 실제 사회에 나가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을 발달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몰입이 바로 그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네, 실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그렇죠. 교과서에도 없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네,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저희의 몰입 학습법. 몰입 아카데미 작습법이라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 교육을 진행하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도 보고 말씀드렸었을 때 배워보지 못했던 수학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서 며칠을 그냥 아이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봤었었는데 네, 네. 특히 이렇게 수학 문제를 많이 활용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수학 문제가 아주 그 몰입 훈련하기에는 아주 좋아요. 일단 이제 학생들이 몰입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문제를 하는 것보다 수학은 답이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수학은. 그리고 난이도가 이렇게 적절하게 쭉 있어서 이런 사고력, 몰입 능력도 저희가 볼 때는 그 단계가 있어요. 뭐 네. 태권도에서 급수가 있고 단계가 있고 바둑에서도 급수가 있고 단계가 있듯이 네, 네. 사고력과 몰입 능력에서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 그 아이의 현재 능력에 맞게 이제 적절한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이가 재밌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수학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또 계속 이제 궁금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수학 문제로 이제 아이들한테 기술적으로 이제 몰입의 기술들을 익히게 되는데 이게 다른 과목들의 공부 방법에서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플라톤이 세운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어요. 네네. 거기는 철학을 논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네.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입장하지 말라. 여기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네. 쓰여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어떤 사고 훈련의 기본은 수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응용해서 그걸 또 잘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도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이 훈련 방법을 통하고 나면 다 적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된다는 게 거기서 다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은 직장에서 다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답이 안 보이니까 못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몰입 훈련은 바로 그 능력이에요. 돼요.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몰입의 뭐 그렇죠. 최고급에 오르는 그렇죠. 사람들인 것이죠. 네네. 젠슨 황, 뭐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저기 보면 다 몰입을 해요.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 이 몰입을 오랫동안 사실은 좀 이게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를 잡아오신 것들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 몰입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지 잠깐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몰입을 이제 체험한 거예요. 네. 어쨌든 난제를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3일째가 되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서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7년 동안 반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이 한 번 되고 그 다음에는 반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 이렇게 쓰는 표현으로 리프로듀서블 하다 그래요. 네. 재현된다, 재현 가능하다 그래요. 어떤 특별한 실험 결과가 뭐 실험을 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다음 실험했더니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내가 발표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가 그 다음에도 재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재현이 되면 그거는 이제 팩트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재현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특별한 경험이 내 머리가 슈퍼맨이 되고 그 상태가 행복하고 그런 상태를 재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생각만 하면 몰입도가 올라가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료를 쭉 보니까 네. 시냅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이제 시냅스. 뇌 안에 연결되는 그런 거. 그렇죠. 네. 뉴런과 뉴런 사이에 네. 이제 한 가지 뉴런 한 개 또 한 개의 뉴런 사이에 수천 개의 시냅스 연결이 있어요. 네. 요 시냅스가 이제 내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냅스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장기 기억이라고 그래요. 네. 장기 기억. 근데 우리의 어떤 모든 실력은 이 장기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풍경을 바라봐도 네. 수천만 개의 시냅스, 장기 기억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고 야 아름답다, 경치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수천만 개의 시냅스 장기 기억이 작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과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하거나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장기 기억들이 활성화가 되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무의식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면 네. 관련된 장기 기억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안 풀려서 뭐 몇 시간 연속으로 하면 네. 연속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생각을 중단하면 비활성화가 되니까 활성화 속도가 비활성화 속도보다 빨라야 활성화가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점점 활성화가 점점 더 많은 양의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뇌에서는 인풋으로 들어가요. 네. 입력이 되고 네. 거기 있는 장기 기억들하고 작용을 해서 나오는 게 출력으로 나오거든요. 이 입출력이 자동으로 돼요. 이게 모라지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장기 기억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량이 올라가는 거고요. 컴퓨터가 엄청난 컴퓨터가 켜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량이 올라가는 거고 이 시냅스에서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얘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나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도파민이 나오고 뭐 세로토닌이 나오고. 이제. 요즘 학생들 이제 하도 AI 막 나오고 SNS가 그냥 계속 쇼츠라고 하는 그 짧은 거를 보는 쪽으로 애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최근에 MIT가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는 오픈하지 못했지만 연구 발표를 보니 이 AI 의존도가 높은 직장인들 이렇게 봤더니 뇌파적으로 이게 되게 막 떨어져 있더라. 이런 환경들이 실제로 요즘의 학생들한테 이 뇌파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실제 막 주고 있을까요?
네네.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몰입을 이해하려고 이제 신경과학, 뇌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의식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가 의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가면 그게 이제 자극이 센 겁니다. 그죠. 그럼 몰입이 되는데 이해가 안 가. 예를 들어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러면 자극이 작아요. 자극이 작으니까 의식을 장악을 못해. 그러니까 자극이 큰 다른 거가 들어와요. 얘는 의식의 무대에서 쫓겨나고. 그게 잡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잡념이 자극이 세냐? 주로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네. 과거에 내가 아주 후회,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자극이 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싫어해 사람들이.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 무언가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에. 근데 SNS 자극, 뭐 쇼츠나 자극적인 동영상 컨텐츠나 네, 네, 네. 그거는 순식간에 나를 몰입을 시켜. 네. 얘가 예. 몰입을 시키니까 그것들을 보는 그 자극에 끌리는 거야. 끌리는 거야. 그게 자극이 크니까 잡념은 이제 사라져요. 네.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니까. 네. 이제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극에 우리는 끌리게 돼 있어요. 자극적인 컨텐츠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컨텐츠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의 뇌를 이제 찍으면 네. MRI를 찍으면 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전두엽을 안 써. 그리고 감정의 뇌가 활성화가 돼요. 주로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두엽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두엽이. 네네. 그래서 전두엽 발달이 교육적으로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돼 있고 활동이 적은 경우에 네네. 우울증이 되는 율이 높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 MRI를 찍으면 전두엽의 도파민 회로가 약화돼 있어. 그 다음에 ADHD가 되는 경우가 많고 네네.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두엽이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돼가는 거네. 네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메커니즘은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전두엽을 계속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use it or lose i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발달을 시켜줘. 시냅스를 막 만들어줘. 안 쓰면 퇴화가 돼.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를 쓰면 편도체 활성화가 감정의 뇌가 우세하게 되고 전두엽을 안 쓰는 거죠. 생각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집중할 일이 없는 거야. 얘가 집중을 시켜주니까. 근데 내가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걸 이해하려고 하고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치, 이거는. 그쵸. 전두엽을 쓸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하고 집중력이 발달이 되는데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자극적인 컨텐츠는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니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중력이 자꾸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몰입을 현재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어떤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몰입이라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습관으로 이제 익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몰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한번 또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 하면서 맡기는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는 게 조금 더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많이 됐거나 뭐 게임이나 네.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자극이 큰데 그 자극이 주로 도파민 자극입니다. 네, 네, 네. 쾌감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면 좋은데 네. 이 게임이나 자극적인 컨텐츠에 의한 도파민은 측자핵에서 분비가 되는 도파민이에요. 네, 네, 네. 측자핵. 이제 그거를 뭐 메조림빅 도파민 패스웨이 네, 그래서 이제 중변형계 도파민 경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즉각적인 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네.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을 보거나 네. 게임을 하거나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나와.
근데 이 도파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우리가 도파민이 과잉이 되면 우리 그 뇌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호메오시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도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파민 양이 많아지면 양을 줄여. 많으니까.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예,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흡수해버려요. 네. 그걸 이제 흡수를 한다고요. 네. 흡수를 해버리니까 내가 게임을 그만두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그만두면 도파민 양이 줄어있는 거야. 평소에. 네. 내가 평소 레벨로 안 가고 도파민이 줄어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무기력해지는 네,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찾고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중독성이 이런 걸 중독이라고 그래. 그런데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를 써요.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 그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책을 내가 이해 안 가는 걸 이해하려고 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풀었어. 그때 도파민은 측자액의 도파민하고 다르게 이거는 지연된 보상이야. 우리가 등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희열을 느끼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연된 보상인데 이 도파민 맛을 좀 아는 학생들은 네. 이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이거는 양이 많이 분비가 돼도 재흡수되는 효과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즐거움은 훨씬 더 오래 가고. 네.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다는 아이, 책 읽는 게 재밌다는 아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어떤 네, 네. 연구가 재밌다는 사람들, 네, 네. 다 이게 전두연합령 도파민 해로운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맛을 좀 봐야지 돼요, 학생들이. 좋네요. 그러니까 측자액의 도파민에 이제 발달돼 있는 아이들이 네, 네. 이제 그 쾌감도 알지만 그거의 폐해도 알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후회도 많이 하고 네, 네. 막 그래요. 네, 네, 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또 가고 또 가고 하는데 얘들이 공부를 해서 성취를 해야 내가 죽어도 안 풀릴 것 같은 문제가 풀렸어. 네. 그때 이제 쾌감이 있단 말이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분을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미분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자기가 구했어. 네. 뉴턴처럼.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때 이거 느끼는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커요. 이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도파민은 엄청나. 네, 네. 근데 이거는 끝나고 후회가 남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생각할수록 자랑스러운 거야. 그치, 그치. 내가 이걸 했다니 자존감도 생기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잠재력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이걸 비교하게 되죠. 같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그때만 좋지. 근데 내가 이런 내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끊게 되는 거가 저는 가장 네, 좋은 네, 거 좋네요. 네. 그게 지금 그 제가 듣기로 이제 이 겨울방학 때서부터 해서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5박 6일간의 이제 이 진짜 디지털 디톡스 환경 속에서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제 몰입 환경으로 주어지게 된 캠프를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네, 네. 이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등록을 할 때 이제 휴대폰을 다 수거를 합니다. 이 캠프에서는 네. 학생들의 몰입도를 최대한 많이 올리자는 거가 목표예요. 네, 네, 네.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몰입도까지 올립니다. 네. 호텔에서 일단 그 어디 시흥 캠퍼스라고 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네, 거기서 이제 하고 네. 그 환경 속에 그 핸드폰은 다 걷는 환경이 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반납하는지를 모르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멘붕이 오죠. 멘붕이 오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불만 가득한 상태에서 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겠네. 몰입도도 낮고. 네. 저희가 사전 테스트를 해서 이제 아이의 레벨을 다 각자를 다 테스트해서 수학 레벨 테스트를 먼저 네, 하는 먼저 거죠. 사전에 이제 그 어디까지 배웠고 그다음에 문제를 어느 정도 어떤 정도의 난이도를 풀어내든지. 어느 시간 안에 풀어내는지를 다 확인을 해서 네. 이제 예측을 하죠. 이 아이한테는 요 정도 하면 좋겠다. 처음에는 도전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네, 몰입도가 네, 낮은 상태니까 처음에는 이제 워밍업을 한다고 해서 네, 네. 저희는 이제 한 30분 이내는 풀리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이제 아이가 풀어서 보면 너무 빨리 푼다 얘가 네, 네. 지금 그러면 난이도를 좀 올리고 얘가 막 몇 시간 뭐 1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풀어. 그러면 난이도를 낮추고 주중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의 푸는 난이도로 이제 하죠.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요. 음. 그게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나중에는 5시간. 네, 네. 개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애는 10시간. 네. 예, 예. 한 문제 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어. 예, 예, 예. 야, 재밌겠네.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나중에는 몰입도가 하루하루 달라지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3일차부터는 이제 올라가요. 힘들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네, 네. 4일차부터는 다 재밌다고. 거의 대부분은 재밌다. 네, 네. 5일차는 더 재밌다 그러고 6일차가 끝나는데 이제 집에 가는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그 짧은 아이들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어떤 걸 하나 중심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네. 그 서울대학교에서 계셨을 때 아이들 이제 후학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보면 아무래도 서울대 학생들이 기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 비해서는 학습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그런 성취도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이게 압도적으로 우수한 이제 친구들인 거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생각을 다른 애들은 많이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서울대를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이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별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죠.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네, 문제풀이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비리그를 들어가는 글로벌 또 인재들과 같은 머리는 좋지만 서울대 인재들 간의 그렇죠. 좀 차이일 수도 그 있겠네요.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이제 우리가 진입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모방형 인적 자본을 배출하는 주입식 교육이어서 네. 우리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인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시카고 학파를 이끌던 루카스 교수의 네.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는 교육 네. 그거를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알리고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물론 사명을 이렇게, 지금 저기 생각하셨죠.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이제 외국 명문대학 가는 것도 유리하지만 네. 저희 몰입 아카데미의 목적은 네. 이 교육을 우리나라 전체에 알리는 거예요. 아, 사명 미션을 그냥 콜링을 받으신 거네요. 이 아이들이 꼭 한번 이렇게 그 얻어가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몰라요. 네. 잠재 능력을. 네. 그러니까 누구나 몰입을 하면 엄청난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자기한테 숨겨진 그런 능력.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그걸 알게 돼. 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음. 근데 이걸 몰입하지 않으면은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죠. 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삶의 기회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이제 몰입을 통해서 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가 몰입 캠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몰입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됐던 의자가 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옳게 하는데 보통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안 풀리는 문제를 풀려면 머리를 쥐어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를 아파하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금방금방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발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긴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은 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하듯이 느긋하게 그리고 졸리면 선잠을 자고. 왜냐면 장기전이거든요. 이거는 뭐 1, 2분에 풀리는 문제들은 저희는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1시간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한데 보통 의자로는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완할 수 있는 그 의자 몰입 의자라고 해요. 애들이 목도 뒤로 기대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눈 감고 합니다. 나가서 길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편하게 하면은 1시간, 10시간을 생각해도 전혀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캠프 때 100몇십이 들어오면 그 의자 100몇십 개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렇죠. 캠프장으로 가져가셔서 세팅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 몰입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전 이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님이시면서 현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데 우리 황명문 이제 교수님 또 이 몰입교육의 대표
모시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인터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도 이 퀀텀 어드미션즈도 사실 보시면은 아이들의 우리나라의 인재를 키워서 또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인재로 이제 성장해 나가기를 이제 바라는 이 여러 가지 철학들이 좀 있는데 오늘 얘기 좀 들어보니 이 몰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한 개인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을 좀 벗어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한 미래 세대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인적 자본으로서의 이 성장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니까 이 몰입이라는 교육에 대해서 좀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우리 캠프 또 할 때도 우리 또 아이들도 좀 잘 부탁드리고 네. 앞으로 저희 퀀텀 어드미션즈인 학생들한테도 네. 저희가 이 몰입 교육과 강점 코칭을 두 가지를 이제 하나의 키팩터로 지금 집어넣어서 애들이 코칭 프로그램이 이제 셋업이 좀 되고 있는 좀 중이라서 네. 앞으로도 잘 좀 우리 네. 우리 학생들을 네. 글로벌 인재를 잘 좀 키우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